KBS 양대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 그리고 한국방송노조가 각각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93% 그리고 89%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쟁의와 관련해서 아주 낮은 단계부터 아주 높은 단계인 파업까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언론노조 박상현 KBS 본부장 모시고 KBS 상황 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투쟁하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아니, 지난번에 모셨을 때 네. 시청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 예. 예, 박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재밌다. 그런가요? 예, 달변가다 이런 예. 얘기가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KBS 뉴스 보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네. 몇 곡지로 나누어서 네. 보도를 하던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93%, 89%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KBS 구성원들이 박민의 KBS 박민 사장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민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예. 이제 박민 체제를 묵과할 수 없다. 이제 KBS에 들어온 낙하산 박민 체제가 KBS 살리는 것이 아니라 KBS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찬성 대비 투표 대비 찬성이 아니라 제적 대비 이제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건데 제적 대비 과반 찬성으로도 보면은 저희 KBS 본부 같은 경우가 78%가 쟁행에 찬성을 했고 KBS 노조 같은 경우에는 66%가 찬성을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박민 체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더 높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러면 전체 구성원 KBS는 노동조합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두 개 노조가 제일 큰 노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 가운데는 이 포션이 얼마나 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 뭐 흔히 양대 노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 뭐 좀 그 회사 내부적으로 사실 이제 무노조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양대 노조라고 했을 때 전체 구성원 중에 한 4분의 3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그러면 예컨대 뭐 아직 가정입니다. 그런데 양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서 실제 파업에 돌입을 하면 방송에 어떤 정도의 충격이 있을까요? 실제로 언론 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자 PD들이 많이 있는 네네. 거죠. 예. 좀 재미있는 게요. 네. 원래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단체 협약이라는 게 살아 있으면 네. 단체 협약에는 파업이라든지 쟁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필수 근무 인원이라고 해서 예. 송출을 한다든지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인원들은 파업에서 예.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무단협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법적으로 보면은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진짜 방송이 아예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KBS가 아예 안 나갈 수도 있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면 그러니까 무단협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기술 인력들 그다음에 송출 인력들. 예, 지난 고대영 사장 때 보면은 네. 저희들 상당수의 기자 PD들이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방송 꾸역꾸역 나갔다는 거죠. 재방송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현장 취재는 하지 않더라도 자료 화면을 편집해서 뉴스가 나가든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 꾸역꾸역 나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면적으로 파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박민 사장 시대에 무단협 사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단협은 그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서로 합의해서 최소한의 금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맞습니다. 이것마저도 네. 박민 체제에서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무용지물이 버린 된 거죠. 된 상황인 건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박민 사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사내 여론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봐야 됩니까? 뭐 KBS가 어떻게 박민 체제 출범 이후에 망가졌는지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고 제가 그거를 다시 네.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결정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광복절 참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복절 방송 참사가 네. 이때까지 사측이 인사권이라든지 편성권이 다들 자기에게 있다, 자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광복절의 방송 참사를 막지를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실력이 드러났던 것이었고, 그리고 지난 8월 29일이었나요? 8일이었나요? 그 국회 결산에서 박민 사장이 출석을 해서 네. 얘기했던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그 K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결산에서 박민 사장이 했던 태도나 발언을 보고 넌 너무 어이없다. 특히 저희들이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었고 이 조치들이 자기 희생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잘 따라준 것은 자기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어이가 없다.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임 투표를 했어요. 네. 신임 투표를 했을 때 저희 조합원 같은 경우에 98%가 예. 동의하지 않는다. 불신임을 네. 표시했었고 그리고 99%는 연임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었던 거였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더 이상 박민 체제를 묵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의견으로 표시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박민 사장 체제가 되면서 KB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 수신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신료 문제를 그래도 박민 사장이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져 있고 워낙 또 친분이 교분이 깊으니 딴 건 몰라도 이건 좀 해결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황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애초에 수신료 분리 고지를 용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것 때문에 김인철 사장이 사실은 좀 책임을 지면서 이제 해임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식의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김인철 사장이 왜 누가 오든지 간에 수신료 분리 고지라고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거 누가 와도 용산에서 낙점하는 사람이면은 다시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오히려 KBS를 망치러 오는 것이지 수신료를 뭐 살리고 이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박민이 와서 뭐 지난 결산 때도 밝혀졌지만 5월 30일에 헌재에서 수신료 위헌 소송 관련해서 판결이 나는 날 박민 사장은 제주도에서 폭탄주 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깜짝 얘기를 하니까 사측 경영진이 아니 폭탄주 몇 잔 마셔갖고 왜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야. 구성원들의 정서랑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래서 용산이 수신료 제도를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민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방송 참사로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광복절 방송 참사 이후에 저희 수신료 그 지사 현장에 네. 더 이상 수신료 못 내겠다. 친일 방송, 극우 방송에 수신료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쏟아졌어요. 빗발쳤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수신료가 매달 한 550억 안팎으로 이제 수입이 있었는데 8월 달 수입이 500억이 깨졌거든요. 이게 7월 달부터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 변화로 인한 여파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신료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런 것 못지않게 이런 수신료를 납부 거부하는 것도 적지 않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강선주님이 KBS 수신료 끊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예,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광복절 방송 참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광복절날 공영방송 KBS에서 기미가요가 나가고 뭐 이 독재자를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나가고 저희가 아는 뭐 동료 기자 선배 같은 경우에는 예. 박민 체제에서의 자기가 내야 될 수신료를 거의 차곡차곡 모았다가 사장이 바뀌면은 일시불로 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끊으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끊었다가 일시불로 사장 체제가 바뀌고 KBS가 정상화되면 그때 한꺼번에 예, 납부해 주시기를 네 나도 수신료 안 내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글을 올리고 그래도 계십니다. 뭐 수신료는 사실 네. 뭐 공적 재원이고 네. 그렇게
납부를 하지 않으시는 거는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음.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광복절 방송 참사 같은 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는 수신료를 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 조직원들, 아니 그 구성원들 전체가 사실은 광복절 그 방송 참사를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기류를 바꾸지 않는 한 회사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위기감으로 사실상 이 파업까지 가능한 상태의 쟁의를 결의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쟁의라는 게 아주 낮은 단계부터 이제 파업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일테면은 그 평범한 회사,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뭐 점심 시간 지키기, 뭐 이런 아주 이 낮은 단계부터 있는데 KBS 지금 상황에서 쟁의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저희들이 뭐 과거에 고대영 사장 퇴진 투쟁할 때도 좀 그때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던 건 2017년 9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했던 건 2017년 2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이게 시간적인 게 그때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쟁의 행위가 가결되었다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기는 좀 시점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특히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KBS가 차기 사장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차기 사장이 지금 선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방민 체제를 끝장내기 위한 파업보다는 사실 네. 저희들이 만약에 정말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방민 체제를 끝장내는 것보다는 대통령실에 네. 용산에 언론 장악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10월 18일 날 네. 조합원 총회를 하면서 예.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번 다지는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조합원 총회는 KBS 사내에서 있는 거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8월 18일 날 그 또 시민문화제가 있습니다. 10월 18일. 10월 18일 날 예, 예. 시민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8일 날 내부에서는 결의 대회를 하고 예. 10월 18일 날 오후 6시 30분에 예. 광화문 광장의 이제 동화면세점 앞에서 예. 이제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라는 주제로 또 시민단체 분들께서 네.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는 시민문화제를 개최를 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때 또 결합을 할 텐데 예. 저희도 또 많이 갈 것이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네. 시청자들께서도 네. 시간 되시면은 10월 18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네. 오후 6시 반입니다. 그때 예.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아이 큰일 났네요. 이번 주에도 집회 나가야 되고 다음 주에도 집회 나가야 되고 다시 또 촛불이 무르익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야 공영방송 지금 안에서 열심히 정말 방민 체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항거하고 있는 KBS 기자, PD, 제작진들 여러분 응원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KBS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2월에 박민 사장 임기가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사장을 어떤 분을 모시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네네. 되는 건데 지난 4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응모하고 계십니까? 4월에 이제 지원서를 이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해서 이제 최종 후보자가 지원자가 네. 이제 4명이 있는데 예. 저희들이 보기엔 하나같이 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는 이제 부적격 예. 인물입니다. 뭐 박민 사장이 연임에 도전하겠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네. 박민 사장에 대해서는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한 분이 1번으로 지원서를 내신 분이 지금 9시 뉴스 앵커인 박장범 앵커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조만한 파우치. 대통령 대담에서 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제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예. 애써 축소하면서 사실 KBS를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9시 뉴스 지금 망가져 이분이 있는. 사장의 지원을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예. 이제 또 이제 내부에서 지원하신 다른 분이 김성진 주간이라고 아마 시청자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저희 보도본부에서 예. 방송 그 뉴스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입니다. 저희 일반적인 뉴스를 만드는 총책임자는 이제 보도국장이 있지만은 예. 프로그램 제작의 총책임자는 이제 예. 김성진 방송주간인데 이분 또 지원했는데 이분 역시
지금 KBS가 망가지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죠. 저희들이 뭐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KBS의 모습이 2016년 KBS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2016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일선 기자들이 보도본부 수뇌부에 우리도 최순실 특별취재팀을 꾸려서 취재해서 보도하자 네. 요구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보도본부 수뇌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데 맞냐? 뭐 증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자는 기자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예. 지금도 그 기자들이 얘기를 하면 예. 특히 명태균 씨와 예. 관련해서 그냥 정치 브로커 얘기다. 예. 아직 확인된 거 없다. 예. 증거가 있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KBS를 제외한 모든 신문 방송에서 연일 특종과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KBS에서는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2016년과 닮아 있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지금 만드는 거를 사실 김성진 주간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KBS 사장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지원을 있다.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니까 지원을 하니까 방송 언론이랑은 전혀 이력이 없던 예. 한화건설 부사장 출신인 김영수 씨도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건설 부문 부사장인데 네. 이분은 방송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예. 이분은 지원서 보면은 예. 그냥 방송사가 자기 꿈이었는데 예.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방송사에서 펼치고 싶다라는 뭐 한 두 줄 정도의 지원 동기를 밝히셨습니다. 지금 황당한데 그럼 이분 하나 둘 셋 네 명 가운데 누가 어떤 분이 오든지 암담한 거 아니에요? 암담하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벌어지느냐. 이거를 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는 2018년 이후에 KBS에서는 이제 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 평가라는 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장 지원자들이 그 국민들 앞에서 자기 경영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도 받고 응답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쳤는데 작년에 박민 사장이 들어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이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국민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설명해야 되는 이런 자리가 없어지니까 결국 KBS 사장은 국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튼튼한 낙하산을 가져오느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김영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사장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무시 못하는 게 네. 대통령 동문인 충암고 출신인 거예요. 아 충암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도 이제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죠. 예. 이분은 또 무슨 낙하산인가? 낙하산은 맞나? 예.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를 이 사회가 잘못 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장 지원자들도 하나같이 부적격자들이고 사장 선임 과정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장 공모를 다시 해라라는 거를 지금 이 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명들은 대체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네 명 다 부적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새로 선임하자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다시 공모를 해라. 재공모. 네, 재공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사장 선임 과정 자체도 시민 참여단 평가를 놓고 예. 그래서 지원자들이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놓고 그 평가 결과도 이제 심사를 할 때 반영을 점수로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을 해서 다시 공모해라. 네. 이거는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재공모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KBS 이사회 그런 주장을 하셨을 때 이사회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좀 받으셨어요? 공식적인 뭐 답변을 받은 건 없고요. 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래도 뭐 절차가 잘못됐지만 예. 그래도 지원자 중에서 이런 험난한 과정을 뚫고 예. 사장을 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뭐 지원자들 보니까 또 이거 부적격자들이고 예.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사장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공모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 이 네 명 가운데 재공모를 원하지만 노동조합 측에서는 KBS 이사회가 노동조합 얘기를 들어줄 리는 만무한 거고 그렇다면 이 넷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배제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랬을 때 누구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낙하산 누구 낙하산이 어느 낙하산이야. 튼튼하느냐가 혹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여사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어서 이 넷 가운데 여사 라인은 있습니까? 저희들 소문은 있어요. 소문. 있는데 이게 지금 네. 여사 라인도 뭐 최근에 뭐 확인되지는 않은 거지만 그 연합뉴스 그 사장 공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특정 후보가 여사 라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분이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저희들 이제 언론계에서 하는 얘기는 야 이게 지금 시국이고 워낙 네. 이제 여사 리스크가 크니까 예. 여사 라인이라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지 아니네. 않냐?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뭐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낙하산이 예. 뭐 제일 튼튼한 낙하산이다라는 게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예. 근데 참 이게 뭐 희화돼서 말은 하지만 이 공영방송 KBS 사장이라는 아주 엄중한 직책을 놓고 여사 라인, 충암고 라인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 상황인가라는 비극이죠.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박민 사장이 재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현직 네. 회사의 간부 상당수는 네. 어쨌든 방민 체제의 연속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금 문제가 됐던 사내 조직 계약 같은 경우도 네. 사장이 임기가 2달이 남았단 말이에요. 2달. 네. 2달 남은 사장이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안건을 올렸는데 예. 그걸 이사회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 결국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 거고 임기 2달 남은 사장이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통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래도 박민 사장의 연임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시그널이지 않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폭탄주 회식을 비롯해서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KBS 입장에서는 그 수신료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네. 이슈인데 그 문제가 결정되는 날 그렇게 제주도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폭탄주 회식을 하고 그게 사실은 구성원들한테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리고 나서 뭐 특히 이제 광복절 그 방송 참사에 대해서는 사실 박민 사장도 뭐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이게 예. 취임했을 때 예. 뭐 불공정 편파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취임 다음 날 뭐 대국민 사과를 맞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조아린 방향이 용산이라는 예. 뭐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런 대국민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예. 광복절 방송 참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그런 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민 사장이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회사가 뭐 공식 입장으로 입장으로. 뭐 내긴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책임자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 물론 이제 기미가요 방송에 대한 예, 부분에만 예. 국한된 거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위를 파악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때 사표를 냈다라고 해서 국회 결산에 출석하지도 않았던 편성본부장이 네. 다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에? 와. 그 얘기 좀 사표 해주세요. 냈다는 얘기는 들으셨던 거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전 그 얘기도 못 들었었습니다. 예. 그때 일단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광복절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가느냐를 최종적으로 총괄해야 되는 사람은 네. 편성 본부장이고 이거는 방송법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보면은 편성 책임자가 편성 본부장으로 해서 고지가 나갑니다. 아침 네. 방송 시작을 할 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갔냐를 결산 때 따져 물으려고 국회의원들이 했었죠. 예. 근데 그때 그 광복절 방송 참사 직후에 편성 본부장이 사의를 밝히고 예. 출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결산 과정에서도 박민 사장이 국회의원들께서 편성 본부장 불러라 이렇게 하니까는 사의를 표명해서 지금 출근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런 거 어디냐 아직 그 수리 안 됐으면 편성 본부장인데 출석시켜라라고 했는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안 했어요. 예. 국회 출석. 네. 그런데 9월 추석 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호련히 출근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또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그 조직 운영을 이렇게 박민 사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시끄러우니까 잠시 좀 조용히 좀 있어. 그리고 조용해지면 다시 나와.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 이후에 뭐 책임을 규명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아직 뭐 조치도 없고 예. 어쨌든 편성 본부장은 그게 시끄러워졌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의를 밝혔는데 네. 결산 지나고 나니까는 그냥 다시 또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 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이런 게 지금 뭐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KBS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제작 일본부 팀장단 16명이 지금 보직 사퇴를 했고요. 기술본부 제작기술센터 팀장 53명도 보직 사퇴를 네. 했습니다. 이게 줄줄이 보직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이기도 한데요. 지금 사내 분위기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책임 네. 그 책임급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사표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그 사퇴를 하면서 사퇴의 변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힌 거는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 2달 남은 사장이 단행한 조직 개편, 네. 조직 계약에 반발해서 지금 사퇴를 하신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제작일본부의 시사교양 피디들 같은 경우에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본부가 아니라 보도본부에 보내서 예. 기자들의 데스킹을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타이트하게 이제 예. 프로그램을 감시 감독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예. 이건 사실 예전에 그 한번 추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미 안 맞다. 제작 시스템 자체가 예. 다르기 때문에 안 맞다라고 해서 한번 실패를 했는데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현장에 대해서 사장이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통폐합시키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가 이질적인 업무들이 합쳐지고 이러다 예.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반발이 있으면서 박민 사장이 KBS 기술 조직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이런 식의 조직 계약을 하느냐라고 어허. 하면서 반발하시면서 팀장들이 사퇴를 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팀장들이 사퇴를 하신 것이 단순히 조직 계약에 대한 반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민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크게 보면은 회사 안에서 국장급이 있고 부장급이 있고 팀장급이 있어서 팀장급은 어떻게 보면 회사 보직 간부들 중에는 제일 말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에서 뛰는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그렇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무리 망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야 방송은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일은 해야지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동료들을 다독이고 응원하면서 이제 하면서 일을 만들어 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이상 팀장하지 않겠다. 이 말은 더 이상 박민 사장이 KBS를 망치기 위해서 내리는 지시 명령을 받지 않겠다라는 네.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균열이 예. 이제 뭐 시작이 됐다. 사실 그 전부터 네. 보였던 조짐들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더 이상 KBS 내부에서 박민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박민 체제에서 간부 자리를 한다든지 자기가 개인적인 사익을 취할 게 남아 있는 사람들 빼고는 더 이상 박민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KBS 내부가 상당히 이제 요동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8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보면 미납 가구 미납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 와중에 고위 간부들의 업무 추진비는 또 한도 인상을 했더라고요. 네네. 박민 사장이 33% 인상했습니다. 이게 박민 사장하고 자기 지도부들은 다 올렸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취재 기자들 뭐 이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또 동결 또는 하락인 네네. 것 같더라고요. 어제 MBC 보도에서 저희 회사 직원들 업무 추진비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 글쎄요 사장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비슷한 동종업계의 동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짠물. 네. 그런데 사실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자신이
회사 지금 경영 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긴축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본부장들은 임금을 30% 반납을 했거든요. 저는 이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아니 KBS를 망치러 온 사람들이 제대로 월급 받으면서 KBS 망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건 사실 당연한 거고 네. 오히려 뭐 내부에서는 아니 30% 삭감이 뭐냐 전액 반납을 해야지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결국은 줄어든 급여를 업무 추진비로 벌충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업무 추진비 인상한 게 1년치로 치면 한 960만 원, 예. 부사장하고 감사는 720만 원, 그다음에 본부장은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더 쓸 수 있게 네네네. 됐더라고요. 결국은 임금 삭감하겠다라고 쇼를 해놓고 업무 추진비 인상해가지고 벌충해갔다. 벌충한 거죠. 이건 네. 양심이 없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보도가 되면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제가 보기에는 박민 사장도 오래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18일에 있을 시민문화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지금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MBC는 좀 빠르게 나왔던 것 네네. 같은데 KBS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MBC 박문진 소송에서 대통령하고 방통위가 이제 한 방 맞아서 그런지 이제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공교롭게도 MBC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도 배당을 받아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항고를 했는데 이 항고가 기각돼도 또 재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결과가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법원의 일정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저희들이 좀 보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건 10월 18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들이 내부 구성원들이 이 투쟁을 하면서 제일 좀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KBS의 투쟁, MBC도 마찬가지지만 공영방송의 투쟁은 항상 시민사회와 같이 해왔고 시민사회에서 지원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어서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는데 시민사회가 KBS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이런 걱정들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사회는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라는 것을 10월 18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문화제에 오셔서 꼭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응원하신다라는 거 보여주시면은 저희 구성원들도 더 힘이 나서 정말 KBS를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제대로 세우는데 더 힘내서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KN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싸우기로 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KBS 직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네, 주셨고요. 예. 고생하고 국민들이 응원할 때 일찍 움직이셨어야 됩니다. 힘내세요. 총파업 갑시다. 조금 늦은 행동 아닙니까? 이런 의견들 올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예,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어려운 난국을 또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런 KBS 구성원들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박민의 KBS여서 우리가 비판 많이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언론노조 구성원들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이 정말 엉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조만간 TBS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계획인데 공영방송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정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